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다 아시다시피 변호사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판사 출신입니다. 윤석열 총장은 검사입니다. 자, 지금 대한민국의 전국을 뜨겁게 불뿜고 있는 세 사람, 문재인, 추미애, 윤석열, 이 세 사람이 모두 법률가라는 점이 눈길일 겁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총장을 찍어내고 싶은 모양입니다. 그리고 그 전면에 추미애 장관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판사 출신 추미애 장관의 일처리가 지금까지는 별로 매끄럽지가 못합니다. 일단 윤석열 총장이 기세를 잡았습니다. 지난 1일 법무부 감찰위원회에서도 윤석열이 압승을 했습니다. 행정법원도 윤석열 손을 들어줬습니다. 윤석열은 검찰총장에 컴백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추미애 장관이 무리하게 징계위원회를 열려고 하다가 제동이 걸렸습니다. 불법 논란이 일자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서 특별한 입장문을 냈습니다. 그리고 징계위원회를 4일날 열기로 했다가 10일로 연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윤석열 총장 측이 또 다른 신의 한 수를 들고 나왔습니다. 헌법소원입니다. 자, 검찰에 대한 징계, 이게 과연 공정한가에 대한 원론적인 법률 초보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바로 검사징계법 제5조 2항 등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신청한 겁니다. 자, 헌법소원을 내용에 따라서 이 조항이 맞느냐 틀리느냐가 이 헌법재판소에서 다뤄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총장 측은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습니다. 자, 이 헌법소원이 결정이 날 때까지 이 징계위원회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겁니다. 가처분 신청입니다. 만약에 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다면 이 헌법소원의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징계위원회가 열릴 수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윤석열 총장의 임기가 채워질 때까지 결론이 안 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예단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법률적으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법률적 전문성을 가지고 이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 추미애 장관 모두 법률가이지만 윤석열 총장이 헌법소원 카드까지 내놓을 줄은 몰랐던 것 같습니다. 지금 문재인, 추미애 측은 발칵 뒤핀 것 같습니다. 방금 전 국회에 나가 있는 이 신임 법무부 차관 이용구 변호사, 이제는 차관입니다. 신임 법무부 차관 이용구의 핸드폰이 언론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낸 헌법소원에 대한 질문 그리고 답변이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노출됐습니다. 법무부 측 간부가 이용구 차관에게 보낸 문자 같습니다. 이걸 보면 지금 저들은 상당히 놀란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법률 전문성에서는 윤석열 총장 측이 한 발 앞서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지금 문재인 정권에 장악된 법원, 헌법재판소가 과연 윤석열 총장의 이 헌법소원을 인용할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러나 이 헌법소원을 냈다는 의미만으로도 지금 문재인 추미애는 상당히 놀랐을 것 같습니다. 이미 그런 문자가 오가는 것이 언론 카메라에 노출되고 이게 중앙일보 인터넷 홈페이지 탑뉴스로 걸리고 조선닷컴의 탑뉴스로 걸릴 만큼 지금 이 문제는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설령 윤석열 총장이 낸 이 헌법소원이 시간이 걸리더라도 또는 결정이 제대로 나지 않더라도 일단 홍보, 얼마나 이 징계법, 검사징계법 5조 2항이 문제가 있는가, 특히 추미애 장관 측이 일방적으로 지명한 사람들이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를 그렇게 결정하는 것이 과연 온당한 것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홍보 효과는 탁월한 것 같습니다. 윤석열의 신의 한 수에 문재인이 깜짝 놀랐을 것 같습니다. 추미애 장관도 멘붕에 빠질 것 같습니다.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문재인 정권에서는 설마 이런 수가 나올지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은 실제로 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오늘 검사징계법 제5조 2항 등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현행 검사징계 절차가 법무부 장관이 징계위원 대부분을 위촉할 수 있게 해 공정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윤 총장 측은 헌법소원과 함께 해당 조항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냈습니다. 자, 지난달 24일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의 직무를 정지시켰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서울행정법원에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내서 이겼습니다. 일단 가처분 신청은 이겼습니다. 여기에 이어서 총장 권한 박탈 전반에 대한 전방위적 법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문제 지금 상당히 이 언론 미디어를 뜨겁게 달아오르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왜 윤석열 총장 측은 이 검사징계법 2조 5항을 위헌이라고 판단한 걸까요? 자, 검사징계법 5조 2항은 검사징계위원을 법무부 차관 그리고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역시 장관이 위촉하는 검사, 변호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1명 이렇게 정했습니다. 자, 윤 총장 측은 법무부 장관은 징계 청구도 하고 징계위원회에서 심의할 위원의 대부분을 지명한다, 위촉한다. 징계위원 과반수를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검찰총장이 징계 혐의자가 되는 경우에는 공정성을 전혀 보장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위 법률 조항은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구성 방식으로 대상자의 공무 담임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넘는다고 말했습니다. 자, 이처럼 징계 청구권자인 장관이 징계위원 대다수를 지명 위촉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적법 절차 원리인 적적성과 공정성에도 위배되며 소추와 심판의 분리라는 핵심적 내용에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윤석열 총장 측은 지적합니다. 징계를 청구한 사람이 사실상 그 결과까지 결정할 수 있게 한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주장입니다. 이거는 의미 있어 보입니다. 윤석열 총장 측의 이 주장은 헌법 체계에서는 합리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자, 헌법재판소가 이것을 어떻게 판단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속도입니다. 질질 끌면서 눈치를 보고 있을 것인지 아니면 빨리 이 문제에 대한 결정을 내릴지도 미지수입니다. 이와 함께 낸 해당 조항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효력과 이 조항에 따라 징계위원을 임명한 행위의 효력을 본안 결정 때까지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본안 소송은 시간이 걸릴 겁니다. 위헌 소송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전에 그 결정이 날 때까지 이 징계위원회를 열지 못하게 하는 이 가처분 신청, 이게 얼마나 빨리 결과가 나오느냐. 10일 이전에 나와서 만약에 인용을 한다면 법무부 장관이 임명 위촉한 사람들로 구성되는 이 편파적인 징계위원회는 열릴 수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꿈꾸는 윤석열 찍어내기는 실패로 끝나고 맙니다. 자, 윤석열이 이런 헌법 소원이라는 강수를 뚫을 줄은 아마 저들이 몰랐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상당히 급당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윤 총장이 낸 헌법 소원, 법률 조항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것입니다. 자, 통상 법률 조항에 대해서는 위헌 법률 심판을 내지만 헌법 소원을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윤 총장은 지금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자, 과연 어떻게 될까요? 결과가. 물론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소송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윤 총장 측 입장이 합리성은 띈 것 같습니다. 자, 법원이 만약에 이를 받아들일 경우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는 한동안 불가능합니다. 임기가 내년 7월까지입니다. 임기가 채우고 난 뒤에 결정이 날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 카메라에 찍혔습니다. 핸드폰이 찍혔습니다. 자, 윤석열의 위헌 소송은 자신 없는 이의 악수다 이렇게 말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자, 이렇게 지금 이 국회에 나와 있는 이 이용구 차관의 핸드폰에까지 이 문자 메시지가 윤석열의 헌법소송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만큼 충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이러다가 추미애 장관 명예롭게 사퇴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 추미애가 문재인 대통령을 끌어내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총장이 낸 이 헌법소원, 어쨌든 문재인 추미애 쪽은 상당히 당황하는 모습입니다. 진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